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제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점선 시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점선 시인은 사물세계를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새로운 사물세계를 창조하는, 낯설게 하려는 시도의 창작 활동을 합니다. 사물의 세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고나 할까요? 이점선 시인은 2004년 시와 세계 겨울호로 등단하고 시집 안개기법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일신문학인 동인이고 한국문인협회, 경남문인협회, 진주문인협회, 경남아동문인협회, 한국동요음악협회 등 다양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교육대학을 졸업하여 100주년 기념사업 편집위원과 동인지 동행을 편집하고 있고요.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학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점선 시인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팔꽃. 이점선. 붉은 줄무늬 사탕, 나선형 초록줄, 줄줄이 엮어 걸고 여름을 판다. 나팔꽃 원형의 침수지에 내가 산다. 팽그르르 돌아서 가라앉는 원의 중심. 중심에는 중심만 산다. 하나의 수정체와 하나의 암술.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하나가 필요하다. 한 개의 필라멘트가 깜빡깜빡 한다. 전구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전구알 바깥에서 헤맨다. 손에 물을 묻히고 피복 전선을 벗긴다. 전구 자체가 더러운 적은 없다. 때가 묻기도 하지만 때가 아니다. 새로 필 때마다 하나의 전구가 되는 나팔꽃. 팽그르르 돌아서 안으로 가라앉는, 바깥을 뒤집고 안쪽이 된 필라멘트. 어둠이 깜빡깜빡 불꽃인다. 제 이야기는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남해 FM 91.9MHz 앱과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에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카라코람 하이웨이 인더스 강과 훈자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로 지정된 탁티바이 언덕으로 갑니다. AD 1세기경에 지어진 불교 수도원입니다. 페르시아 말로 탁티는 왕좌, 정상, 바히는 물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강을 끼고 있는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나 봅니다. 이 산에서 나오는 편마암을 쌓아 올려 성처의 터를 잡았습니다. 벼랑에 매달린 듯 괴롭게 자리 잡은 모습이 끊임없이 간다라 지방을 노리던 정복자들을 피해 구도에 힘썼던 중국 국법성들의 기도 생활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이 지역의 상황을 말해주듯 총을 든 경찰관이 승원을 지킵니다. 묵상시 한 편을 써봅니다. 탁티바이 승원에서 하태무. 산 꼭대기의 물, 의미심장한 편마암의 승원엔 바람과 세월이 살고 있다. 절대 고요, 교교한 산속에서 수행을 하며
스님들은 깊은 명상에 빠져들었다. 혹은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고 혹은 산 사람의 행복을 빌었다. 봉헌탑에서 보이는 먼 산들이 기웃대며 그날의 일들을 이야기하듯 제곡제곡 쌓인 편마음 사이로 얼마나 수많은 사연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알렉산더가 거쳐간 그 자리에 간다라 미술이 꽃을 피운 곳, 우리의 해초 스님도 다녀가셨고 중국의 보편 현장 승훈 스님도 다녀가셨다 한다. 흰옷 입은 파키스탄 청년들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승훈을 가히 없이 내려다보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우며 또 무엇을 세울 것인가? 알렉산더는 침탈을 하고서도 헬레니즘을 낳았고 간다라 미술을 세웠다는데 너무나 한적한 승훈의 나무 그늘에서 정수일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해초 스님 이야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우리의 세계인, 언덕을 내려오며 뜨거운 7월 펄펄 눈이 옵니다 동요를 부른다. 반어법의 나그네 탁티바히 언덕에서. 여행은 사람을 만나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 여행지에서 은혼을 맞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은혼 축하 시 매수를 지었습니다. 칠라서 저녁 유병하 강윤봉 은혼을 맞은 부부님께 하태무. 화성과 금성에서 온 두 별이 만났지요. 더러는 아픈 날도 다독이며 살았지요. 오늘은 인더스 강가에서 은혼을 맞습니다. 360 나날들을 시줄 날줄 엮어 짜며 드디어 25해 숨가쁘게 달려왔죠. 큰 나무 긴 그늘로 산 고개 넘는 인생살이. 카라코람 하이웨이 하객들이 동반했죠. 알코올 기운 하나 없는 맥주잔을 높이 들고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 사랑으로 취합니다. 그대의 삶 속 오늘 하루 두꺼운 추억으로 곱고도 아름다운 날 새록새록 새기소서. 앞날도 복 받으소서 진심으로 비옵니다. 쌀뜨물같이 뿌연 인더스 강의 석회성 녹음물과 눈 녹음물, 이슬람 지역인 이곳은 술을 팔지 않아서 무알콜 맥주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냥 즐겁게 칠라서의 행복한 저녁을 먹은 후인데도 날은 훤히 밝았습니다. 우리 차에 탔던 현지 가이드 사히드를 꼬셨습니다. 분홍 셔츠를 즐겨 입던 현지 가이드 샤이드는 한국으로 오고 싶어 했습니다. 저녁 후 데이트를 하자고 그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오로지 인더스 강물에 발을 담그고야 말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북인도에 가서는 겨우 손만 호작거리고 씻었을 뿐이고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알치 곰파에서는 인더스의 우람한 강물 소리는 멀리서 들었을 뿐입니다. 기왕 코앞의 강이나 강변의 모래밭에 모래성도 지어보고 싶고 인더스 강가의 돌멩이 한 덩이도 가져와 그림을 그려보고도 싶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강이지만 가는 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내려가 보았으나 길이 막혀 있더라는 거였습니다. 현지인을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길래 가이드는 호텔 사람과 통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맞았습니다. 내가 사히드의 팔짱을 끼니까
그는 해벌쭉해져서는 호텔 지배인을 불러 길을 안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내가 일행들에게 큰 소리로 인더스 강물에 손발을 담그고 싶은 사람은 다 따라 나오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더니 거의 다 따라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인더스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말입니까? 호텔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 굳게 잠겨 있었는데 그 문을 열어주면서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많은 그 동네 아이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동료를 있는 대로 부르고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강속의 모래 위에 서서 히말라야의 눈 녹은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이드는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인더스 강바닥의 모래의 특성 때문에 위험하다고 물속에 발을 담그고 서 있는 우리들을 보며 기겁을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물가 쪽으로 섰는데도 과연 모래는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인더스 강에 발을 담그고 하태무 32 나그네가 하룻밤 몸을 쉬며 꿈에나 그려보던 인더스 강가에서 손발을 담궈 보다가 조약돌도 춥다가 뼛속까지 아린 아픈 히말라야 녹은 눈이 강변엔 모래 되고 하늘엔 별이 되고 인더스 도도한 물결로 칠라스를 흐릅니다. 결 고운 강모래가 발바닥에 닿는 맛이 어머니 가슴같이 부드러운 따스함이 바람은 여린 풀꽃들을 스치며 흐릅니다. 어디서 왔던 건지 어디로 흐를 건지 아득한 물음 하나 화두로 삼으면서 오늘은 인더스 강변에서 마냥 적셔 보렵니다. 대무 묵상시. 갑자기 모래가 푹 꺼져 깊어지는 강. 칠라스의 밤에는 별이 쏟아졌다. 아래층의 정원에 놓인 의자에 앉으니 낮 동안의 더운 열기를 품은 바람이 훅 하고 불어댑니다. 전혀 시원하지 않는 바람인데 어쩐지 거부감은 없습니다. 강가에 습기가 있을 텐데도 별로 끈끈한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한참을 앉았다가 달이 아직 밝아서 별은 좀 더 있다가 보겠다고 돌아갔습니다. 또 나오는데 유성이 길게 줄을 긋고 지나갑니다. 오영수의 요람기를 생각하면서 이 정원 어디엔가 별똥별 하나가 떨어진다면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 목이 아픕니다. 하나만 더 떨어지는 걸 보고 가리라. 또 하나만. 그러다가 아주 늦은 밤에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어찌 잠이 오겠습니까? 도저히 가슴이 설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더러 불은 나가서 글을 읽을 수도 없이 깜깜합니다. 새벽에 다시 나가 별을 보는데 해싸하게 별빛이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여사도 나와서 별을 보았다는데 같은 장소에서 나와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별똥별을 20개를 보았다든가 30개를 보았다든가 교모하게 시간을 피해서 따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칠라스에서는 6, 7, 8 작전입니다. 6시 기상, 7시 아침, 8시 출발입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통해 실크로드와 연결되는 이곳은 겉보기에는 인더스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마을이지만 칠라스로 부근의 길마다 급류가 흐르는 계곡이 늘어선 험난한 지역이고 남가 파르팟 8125m 봉우리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 합니다. 라카포시 7788m 봉우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000m급의 산으로 14개가 있는데 네팔에 8개, 파키스탄에 3개, 중국에 1개, 티벳에 1개라고 합니다. 아침 후 인더스 강 위로 출렁다리를 건너 암각화를 보러 갑니다. 암각화는 그들의 사상, 감정, 철학 아니면 그들의 언어이기도 하며 구도 생활 또는 일상의 생각이나 할 말을 적어둔 일종의 신문이기도 할 것이나 아닌지.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유치한 그림에는 무엇을 사냥했으며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기구로 사냥을 했는지 그들의 언어가 바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구법성들이 그린 그림은 스투파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윤회를 나타내는 둥근 법륜 같은 것들입니다. 그들은 이 그림을 새겨 넣으며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무엇을 기원했을까요? 인간의 108번뇌는 다스리기가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끊임없이 해탈을 갈구한 구법성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더러 중국 스님들이 새긴 것 같은 한자가 있을 거라고 찾아 좀 긴 시간을 떠온 바위 끝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묵상시 한 편을 씁니다. 하태무. 먹먹한 서름같이 달래지 못할 인생살이 아릿한 108번뇌 다스리던 구법승이 인더스 강변에 서서 암각화로 살고 있네. 노천 온천수를 봅니다. 길기트로 가는 길에 노천으로 온천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뜨겁던지 손이 데일 지경이었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칠라서의 더위는 과히 살인적인데 거기에다 온천이라니. 그렇지만 자주 발이 아픈 남편은 그 물을 병에다 받아 가자고 말합니다. 고선지 장군의 용명에 관한 정수일 교수님의 노상 강의를 들었습니다. 해초 스님의 왕오 천축 국전으로 그분의 여행 루트를 다 살려내신 세계 3대 여행기 중 하나가 왕오 천축 국전이란 것을 밝혀내신 국제적인 실크로드 영국의 빛이신 대학자 정수일 교수님은 고선지 장군의 이야기를 하실 때면 늘 신이 났습니다. 고선지의 사적에 관한 자료는 구당서와 신당서와 고선지 열전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동양학자 샤반느가 새로이 서방 아랍 등의 문헌을 섭렵한 후 서돌걸 사료를 썼고, 또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슈타인은 고선지의 전적지를 직접 답사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선지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천재적인 전략가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섬유질의 제지법이 고선지에 의해 유럽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751년 제2차 탈라스 전투에서 이들에게 잡힌 포로 중에 제지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선지가 이룩한 빛나는 전과를 통하여 그는 뛰어난 지휘자로서 통솔력과 전술이 매우 탁월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서역 소발률국을 토벌한 것, 당나라와 아라비아가 석국과 탈라스 성을 쟁탈하기 위하여 싸운 격전, 탈라스 전투 이후 제지법이 아라비아에 전파된 것 등은 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조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후손들이 이토록 신이 나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선생님과 함께 하는 여행이 늘 좋은 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입니다. 인자 마을 입구 쪽에 라카포시 7,788m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차를 한 잔씩 마시고 갑니다. 길기트에 지갑을 놓고 오신 혜수 아빠는 길기트가 너무 좋아서 한 번만 더 오게 해달라고 빌었더니 하느님께서 금방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농을 하십니다. 되돌아가셔서 잘 찾아오셨습니다.
서늘한 라카포시의 이마가 보입니다. 혼자 마을에서는 어디서나 이 라카포시가 잘 보이고 이 산이 그들을 풍요롭게 그리고 오래오래 살게 합니다. 차는 드디어 훈자에 도착합니다. 무릉도원이라 했던가요? 해발 2438m라는 이곳 훈자 마을은 훈스, 화살이란 뜻에서 유래했다고 원주민들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은 카리마바드이고 훈자의 중심지입니다. 11세기경에 발티드성, 알티드성, 사니시 마을들과 함께 왕국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1889년 영국의 침략으로 3년간 식민 통치를 받다가 카슈미르에 공물을 바치다가 1974년 왕국이 해체되고 파키스탄이 되었습니다. 남은 왕족은 존경받는 몸으로 카리마바드에 산다고 합니다. 알티드 성은 지금 몇 년간 수리 중이라 가보지 못합니다. 1996년까지 재건축을 끝내고 일반 공개를 하는 발티드 성에서는 2층에서는 생활을 하고 3층에서는 접견, 연회, 집무 공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최고급 훈자 왕국의 요리를 먹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까마득한 언덕을 올라야 왕궁에 이릅니다. 왕은 저 높은 곳에서 아래에 벌어지는 플로 경기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어디나 살구를 널어둡니다. 살구 나무마다 가지가 찢어지게 달콤한 살구가 열렸습니다. 호텔의 과수원에 있는 살구나무와 사과는 아무나 다 따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왕궁에서 보면 온 마을의 지붕이가 다 발갛게 살구를 널어 말립니다. 씨는 땔감으로 속 씨는 약재로 살구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훈자 마을의 발티드 성은 훈자 마을 사람들의 추억이자 현실이고 그들의 그리움, 그들의 아련한 자존심입니다. 무릉도원같이 낙원같이 곳곳에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라카포시의 서늘한 이마는 뜨이하고는 무관한 듯 이 깊은 산속 훈자 마을에도 설산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전히 덥긴 더웠습니다. 주이카르 전망대에서 본 뾰족한 바위는 레이디 핑거, 여인의 손가락 같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울타르 피크, 이름 모를 산들이 빙 둘러 있는 곳, 눈 녹은 물이 이들을 오래 살게 해준다는데 짙은 회색빛, 석회석 녹은 물을 감히 떠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행자로서는. 그들은 그 물을 매일 마십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마을입니다. 집차를 전세내어 해넘이를 보려고 드위카르 전망대로 갔습니다. 독수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습니다. 해넘이는 시시했지만 삼천고지의 바위 끝에 앉아 훈자를 살지게 하는 억겁 빙하가 녹아내리는 흐름을 보았습니다. 어린 소녀와 젊은 아버지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늘 다정하게 붙어 다녔습니다. 소녀가 아버지를 더 챙겼습니다. 그녀는 나더러 할머니라 부르며 멋지다고 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시를 읽고 돌멩이 그림 하나를 받아서입니다. 훈자 마을의 해넘이. 하태무. 나 어디로 가고 있니? 알지 못하는 하루가 간다. 360날은 오늘도 내일도 서산으로 넘고 있지만 거기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인더스 강에 발을 담그고 그 강가 부드러운 모래를 밟았다가 칠라스, 길기트, 구법성의 그려놓은 암각화에도 영원을 말하는 법륜이 담겼는데 오늘 지금 빛과 그늘이 만드는 오묘한 조화, 우리가 걸어온 나날 들고 비치다가 아득한 그늘로 내려앉기도 했듯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었던가. 햇빛이 데워주고 간 따스한 온기 남은 바위에 앉아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산봉우리의 만년설은 지금도 녹아내리고 지금도 흘러간다. 더러는 앉고 더러는 서서 삼천고지의 훈자마을 뒤편으로 우리 인생도 하루하루가 흘러가듯이. 들려드리는 노래는 조수미의 마중입니다. 잘 들어주세요.